안녕하십니까. 저는 닥터앤서 2.0 주간 연구개발 기관 책임을 맡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백농민입니다. 아까 윤건호 단장님께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 도구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저는 그 모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어떻게 사람에게 유용하게, 특히 의료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건가, 그런 데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인간의 학습, 추론, 자연의 처리, 지각 능력 등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으로 최근 학습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고성능 컴퓨터 파워 및 알고리즘 발달 등 기술의 진화 덕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의 AI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 AI 기술 부흥기에 진입하면서 상용화, 고도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사회 경제 변화의 핵심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계 AI 시장의 규모는 2019년 284억 달러에서 연평균 37% 이상 성장해서 2023년에는 100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I 기술 발전 속도 역시 가속화되어서 앞으로 10년간의 변화가 AI 개념이 처음 등장한 50년대 이후 지금까지 60년간의 변화를 몇 배나 넘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AI 기술의 상용화나 고도화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제조, 에너지, 운송, 리테일, 금융, 자동차,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적용되어서 기술 혁신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사용처도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특히 의료 영역에서 AI 기술 적용은 헬스케어 전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의료 기술은 질병 예측, 조기 진단, 환자 데이터 분석, 치료, 연구 개발, 환자 관리 등에 이용되고, 이로 인하여 기존에 질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방식에서 AI 기술이 접목된 예방 예측, 치료, 환자 중심방, 환자 관리 중심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의료 서비스의 전 프로세스에 걸쳐서 의료진을 보조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을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검사, 진단, 치료, 처방, 사후 관리 등 모든 프로세스에서 의료진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은 질병 예측, 판독, 분석 이런 걸 보조하고 지원해서 의료진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업무 시간에 환자 케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진료의 질과 환자의 경험을 향상시켜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더하게 됩니다. 코비드-19 사태에서도 이미 AI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뷰노의 뷰노맷 런컨트는 코비드-19 진단 지원 AI 솔루션으로 1분 이내에 PET 영상을 분석해서 코비드-19 폐병변의 분포와 부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리바바는 달마 하스피털 메디컬 AI라는 코로나 진단 AI 솔루션을 개발해서 대렴을 96%의 정확도로 코비드-19인지 15초 만에 진단을 해줍니다. 이러한 AI 의료 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평균 46% 이상 성장해서 2023년에는 115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AI 시장의 성장률인 37%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AI 기술에 대한 투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AI의 높은 잠재력에 주목해서 AI 기술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부 주도의 지원을 통해서 AI 의료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이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수준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기반을 다지고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형편입니다. 구미에서는 의료 AI를 미래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하여 국가 차원에서 상용화 지원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인허가 현황을 보시면 미국과 유럽 대비 우리나라는 3년의 격차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2015년부터 발빠르게 AI 의료기기 인허가를 시작해서 AI 의료기기의 활성화를 도모한 반면에 우리는 2018년에 AI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승인을 시작했고 소프트웨어 종류도 의료 데이터와 영상 처리에 국한되어 있어서 유럽 대비 활용의 커버리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AI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다각화 그리고 개발 및 인허가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닥터앤서 1.0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되어 8개 질환에서 21개의 AI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 기반의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닥터앤서 2.0 사업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9개월 동안 280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포함해서 총 350억 원을 투입하여 의료기관과 ICT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12개 중점 질환을 대상으로 24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AI 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 수준의 의료 학습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중점 질환의 진단 및 치료율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정밀의료 AI 소프트 기술 개발 확대를 통해서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 AI 서비스의 효용성에 대한 국민 체감을 증대시키며 수용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국민 체감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택한 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폐렴, 폐암, 간염, 간암, 위암, 갑상선암, 우울증, 뇌경색, 피부질환, 전립선 비대증 등 12가지입니다. 닥터앤서 2.0에서는 페이지가 하나 더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닥터앤서 2.0에서는 12개의 중점 질환에 대한 의료학습 데이터 구축, 24개의 AI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AI 학습 환경 구축, 실증 및 인허가, 생태계 조성, 그리고 서비스 환경 구축 등 6개의 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실증을 위해서 30개 이상의 병원이 실증기관으로 참여하고 특히 피부질환, 폐렴, 간염은 1차 병원 적용을 목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의료기술 경쟁력 확보와 함께 정부의 장기적 정책과 부합한 의료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4년간 100명 이상의 전문 AI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닥터앤서 2.0은 총 48개 기관과 180여 명의 AI 의료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기부와 나이파 산하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 주간 연구 개발을 맡고 12개 중점 질환별로 12개의 국내 최고 대학병원들이 질환별 개발 기관으로 책임을 맡고 인허가를 위해서 식약처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질환별로 참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실증을 위한 임상 참여병원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ICT 기업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총 30개 병원과 1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포팅 그룹으로서는 기존의 닥터앤서 1.0 사업에 참여해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인허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AI 전문 업체인 루닉과 비노가 참여하여 AI 의료 소프트웨어 인허가에 대한 멘토링과 노하우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국제공인 인증 및 인허가 자문 기관으로서 인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공통 플랫폼은 LAIF에서 이미 닥터앤서 1.0 사업에서 개발해 놓은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고 신규 질환에 대한 개발 요구를 반영해서 고도화하고 최적의 개발 환경과 학습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MBF 클라우드 기반의 AI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해서 학습용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축된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관에 배포, 제공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구 개발 수행 일정입니다. 1차 년도에서는 학습 데이터 구축, 2차 년도는 개발 완료, 3차 년도는 임상시험 인허가, 4차 년도 생태계 조성. 이런 일정에 맞춰서 사업기간 내에 24개 AI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인허가 승인까지 완전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사무국에서는 성실하게 사업 성과 관리를 수행하며 1차 년도부터 개발을 위한 환경 제공, 인허가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24개 소프트웨어는 기능별로 예측 분석이 9건, 진단이 8건, 치료 3건, 또 예후 관리가 4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질환에 따라 1차에서부터 3차 의료기관의 이르기까지 전 보건의료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검증해서 인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을 위해 총 48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각 질환별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은 가천대 길병원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전주기 위암 예측 소프트웨어와 위내시경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우울증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중심으로 환자의 면담 기록지를 바탕으로 한 우울증 발생 예측 소프트웨어와 약제 사용 이력과 환자 목소리를 이용한 우울증 치료 반응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피부 질환 분야는 경북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피부 영상을 기반으로 한 피부암 감별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와 남성형 탈모 치료 계획을 수립 위한 모발 밀도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당뇨병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을 중심으로 임상정보, 유전체를 이용한 당뇨병 예측 소프트웨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폐암은 부산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CT나 PET-CT를 이용한 영상 기반의 폐암 판독 지원 소프트웨어와 저설량 PET-CT에서 형태적 분류가 가능한 폐암 판독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폐렴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성인과 소아청소년 폐렴 진단 및 치료 지침 제시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전립선 비대증 진단보조 소프트웨어와 예후 예측 및 수술 대상자 식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간암은 서울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비형 간염 간암 예측 소프트웨어와 간암의 근치적 치료 후 재발 예측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뇌경색은 서울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내 MRI 영상을 기반으로 뇌경색 발병 시간 예측 소프트웨어와 뇌출혈 시 병변 검출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간질환은 아주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비형간염 약물치료관리 소프트웨어와 약물 유발 손상 간을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고혈압은 전남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혈압 분석 진단 그리고 혈압 관리에 따른 예측 소프트웨어와 합병증을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갑상선암은 충북대학을 중심으로 암의 재발 예측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흉부 CT에서 갑상선 결절을 검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닥터앤서 2.0 컨소시엄은 48개 기관의 280명의 의료 IT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전문 지식, 연구 역량, 그리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화 전략입니다. 1차적으로는 컨소시엄 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컨소시엄 내 병원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도 동시에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EMR이나 AI 솔루션 사업자 등 서드파티까지 참여해서 개발된 AI 의료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닥터앤서 2.0 공통 플랫폼 내에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따로 분리된 형태로 마켓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자가 참여 가능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기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K하스피털 등 국내 의료 전시회와 힘스 등 국제 컨퍼런스나 전시회 참여를 통해서 성과와 기술을 적극 공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닥터앤서 2.0은 우리 대한민국이 AI 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